시작합니다. 마트 카트를 밀다가 신선 코너 앞에서 딱 멈춰 선 적 있으세요? 초록색 꽃송이처럼 생긴 그 채소 앞에서 그냥 지나친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를 봐왔는데 정작 저도 한동안 브로콜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3세 김정순 할머니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 말이 턱 막혔다고, 어제 뭘 먹었는지 아침이면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오신 할머니를 보고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손자 이름도 잘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이 다 생각나요. 할머니가 하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브로콜리 한 송이씩 사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집어들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뇌가 맑아지고 단어가 술술 나오고 아침마다 어제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비싼 총명탕이나 두뇌 영양제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현자입니다. 올해로 65세,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 걱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은 30년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브로콜리가 왜 뇌 건강 채소 1위인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섭취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여주세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왜 브로콜리가 뇌 건강 1위인가? 설포라판의 힘.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방금 한 일인데 기억이 흐릿하거나 말하려다가 말이 턱 막히는 경험 혹시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뇌를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 주변에 쓰레기 같은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 속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화선에 녹이 슬면 통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요. 이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치매 연구자들이 수십 년째 이 찌꺼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마트 신선 코너에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뇌 속에 쌓이는 그 찌꺼기가 더 이상 쌓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설포라판이 치매의 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직접 막아주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설포라판은 이미 염증이 생긴 신경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뇌도 다른 몸 부위처럼 염증이 생깁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판단이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설포라판은 이 염증을 억제해서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는 것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줄어들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자극과 영양이 있으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에 71세 이상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최근 기억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 생일을 또 놓쳤다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브로콜리였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요즘은 손자 학예회 날짜도 먼저 달력에 적어놓는다고 아내한테 먼저 생일 선물도 챙겼다고 하셨습니다. 약 하나 드시기 전에 마트에서 브로콜리 한 송이를 먼저 집어 드십시오. 그게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챕터 2. 뇌를 젊게 유지하는 두 가지 성분 비타민 K와 콜린. 자, 이번에는 브로콜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 말고도 브로콜리 안에는 뇌를 위해 일하는 성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와 콜린입니다. 이름은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타민 K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 하면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나 혈액 응고에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K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뇌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달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걀 껍데기가 튼튼해야 안에 내용물이 잘 보호되잖아요. 비타민 K는 바로 그 달걀 껍데기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껍데기가 약해지면 신경세포가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K 수치가 높은 분들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콜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콜린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 안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우리 뇌 속 신경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신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이 부족해지면 뇌 안에서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집 전화 쓰실 때 전화선이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이면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뚝뚝 끊기던 거 기억하시죠? 콜린이 부족한 뇌가 딱 그 상태입니다. 신호는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려던 단어가 입 앞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방 잊혀지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이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 안의 신호 전달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최순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면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진다고 그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부터 드리는 대신에 먼저 식탁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5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웃으며 오셨습니다. 요즘은 배우 이름도 잘 나오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드리면 뇌는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비타민 K와 콜린, 이 2가지가 브로콜리 한 송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여러 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짜리 브로콜리 한 송이가 수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뇌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브로콜리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3.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주의사항. 브로콜리가 뇌 건강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매일 한 다발씩 드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생으로 드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어서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들으셔서 일부러 날 것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생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샘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작은 기관입니다. 이 갑상샘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이 갑상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성분 이름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으로 많이 드시면 갑상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상샘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하고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미 갑상샘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많다는 건 변비에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시고 나서 배가 유독 불편하시다면 양을 줄이거나 더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쉽게 말씀드리면 혈전 예방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인데 이 약들과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분 중에 74세 박성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생브로콜리를 한 다발씩 드셨다고 합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손발이 자꾸 붓고 추위를 많이 탄다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갑상샘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과하게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고 양을 줄이자 석 달 만에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올바른 섭취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브로콜리가 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셨고 잘못 드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아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물에 삶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팔팔 끓여서 드십니다.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익히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브로콜리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효소, 이게 열과 물에 매우 약합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삶으면 이 효소가 거의 다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귀한 약재를 푹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작 좋은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드시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찜기가 없으신 분들은 냄비에 물을 조금만 붓고 브로콜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채반이나 찜망 위에 올려서 수증기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시간은 5분 이내가 딱 좋습니다. 5분을 넘기면 열에 의해 영양 성분이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너무 짧게 찌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3분에서 5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찌고 나면 색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흐물흐물해졌다면 너무 오래 익힌 것입니다. 두 번째, 드실 때 기름을 함께 활용하십시오. 브로콜리 안에 있는 지용성 성분들, 즉 기름에 녹는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드실 때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면 그냥 기름 친구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친구 성분은 기름이 옆에 있어야 몸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올리브유입니다.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드시거나 참깨 드레싱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초고추장보다는 올리브유나 참깨 드레싱이 영양 흡수율을 훨씬 높여줍니다. 세 번째,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브로콜리는 하루에 한 줌에서 2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손으로 모아서 담았을 때 가득 찰 정도의 양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드시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시면 일주일에 4-5번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뇌 건강은 하루 이틀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는 법입니다.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고르실 때는 꽃송이 부분이 진한 초록색이고 촘촘하게 모여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꽃송이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노랗게 변한 것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줄기 부분이 단단하고 잘랐을 때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오신 후에 바로 드실 게 아니라면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용기나 비닐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3일에서 4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면 영양 성분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번째, 줄기도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꽃송이 부분만 드시고 줄기는 버리십니다. 그런데 줄기에도 꽃송이 못지않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줄기는 겉껍질을 칼로 조금 벗겨내시면 속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꽃송이보다 조금 더 오래 찌시거나 잘게 썰어서 함께 찌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버리던 부분에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윤명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브로콜리를 매번 물에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올바른 방법을 배우시고 나서 찜기로 바꾸고 올리브유를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한참 있어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또렷해요. 조리 방법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브로콜리의 효과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찜기로 3분에서 5분, 올리브유 한 바퀴, 일주일에 4-5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마트 신선 코너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채소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비싼 영양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뇌 속에 쌓이는 찌꺼기를 막아주고 비타민 K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콜린이 뇌 안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갑상샘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찜기에 3분에서 5분 올리브유를 곁들여서 일주일에 4-5번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마트 가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장바구니에 넣는 것, 딱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65세인 저도 매일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립니다. 손자, 손녀 얼굴을 끝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 노후를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꼭 집어 드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함께 보시면 좋은 영상 링크도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